여러분, 누가 빌라 매도는 어렵다라고 했나요? 누가 빌라는 단타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셨나요? 저희 더 낙찰TV 회원님께서 빌라를 단 2주 만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은요, 반갑습니다. 더 낙찰TV 류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시 역곡동입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우리 소중한 더 낙찰TV 회원님이 낙찰 받으신 빌라가 있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이 빌라를요 2월 13일 날 낙찰을 받으시고 3월 11일에 잔금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금 납부하고 얼마 만에 매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단 12일 만에 2주도 채 안 돼서 빌라를 매도하셨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아파트보다도 더 빠르게 빌라를 매도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빌라는 매도가 안 될 것 같아서 투자하기가 불안하시대요. 맞아요. 빌라는요, 잘못 사시면 평생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단타 빌라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 회원님께서 낙찰 받으신 빌라를 같이 공부해 보면, 아, 빌라를 이런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구나, 단타 가능한 빌라는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신 우리 회원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경매 이야기도 들어보고, 얼마에 낙찰받고 또 얼마에 매도했는지, 그리고 각종 세금이나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익은 얼마나 남는지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이것이 역곡역입니다. 이 역곡역은 소사역과 온수역 사이에 있죠. 온수역이 어디죠? 서울에 있습니다. 한 정거장만 가면 서울인 거죠. 그럼 여기가 거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역곡역에서 지하철 타면 서울역이든 여의도든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일자리까지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받으신 빌라는요, 이 역곡역에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이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시장도 있고 괜찮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이런 생활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곡역에서 걸어왔는데 강 PD님,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서울의 빌라들을 보면요, 굉장히 골목도 좁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평탄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거든요, 2019년에 지어진 5년 된 준신축의 빌라이거든요. 제가 인근을 걸어오다 보니까요, 이런 준신축급의 빌라가 없어요. 굉장히 다 노후된 빌라죠. 이게 빌라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신축 빌라 짓기가 어때요? 건축 자재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신축 빌라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이런 준신축급의 빌라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죠. 이 건물 보시면요, 깔끔하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보시면 1층에 카페도 있고, 이거 베이커리, 빵집 같은데 맛집인가? 그리고 위에 학원도 있고요, 그 위에 주거용 빌라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받으신 빌라는요, 이 총 6층 중에 3층이죠 3층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빌라가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2차선 도로도 있고, 이 골목길도 좁지가 않아요. 8m 도로 같거든요. 굉장히 넓은 데 있고, 가보시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여러 군데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와,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빌라 주차장인데 이런 차단기 시스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광활하죠. 그러니까 사실 빌라 주차장 보시면 굉장히 좁고 협소하고 차 빼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잖아요. 여기는 뭐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빌라의 이런 넓은 주차장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 상태가 괜찮은데요, 이쪽이 출입구네요. 그리고 보시면 우편함을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1층 내부로 들어왔는데 1층에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큼직하게 있고요. 내부도 뭔가 좀 굉장히 좀 멋스럽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죠. 뭔가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창고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층이긴 한데 걸어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왔으니까 엘리베이터도 한번 구경해야죠. 타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골드색으로 화려하네요. 아, 문이 열립니다. 오, 엘리베이터 괜찮아요. 금색으로 돼 있고, 우리 총 6층 중에 3층이죠. 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301호, 303호, 302호 이렇게 3개 호실이 있고, 우리 회원님이 받으신 건 303호. 우리 벨 한번 눌러볼까요?
안 계시나?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빌라 너무 예쁜데요? 공간도 괜찮고 신발장도 있습니다. 와, 신발장 굉장히 큽니다. 빌라 가면 이렇게 큰 신발장이 없거든요. 일반 빌라 가보시면 깔끔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3단 중문이죠. 네이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주방이 보이는데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네이비색. 어쩌면 좋아. 그리고 여기 냉장고 들어갈 자리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크고 여기 미니 식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요즘 빌라 가보면 사실 이렇게 요리할 때 조리대가 없거든요. 굉장히 좀 넓어요. 그리고 옆에 화장실 있고 거실 보시면 와, 우물천장으로 해서 매립등이 들어가 있고 이 거실 등도 굉장히 좀 예쁘죠. 특이하죠.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리모컨 하나 딱 누르면 시원해지는 거죠. 거실 전체가 너무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 샤시도 요즘 이거 손잡이 요즘 샤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으면 KCC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괜찮은 샤시죠. 밖에 소음도 안 들리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에어컨 틀면 냉방도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TV장 놓을 수 있는 데고, 그리고 이미지 월드 보시면 대리석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4인용 소파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도 볼 수 있는 너무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쪽이 안방이거든요. 안방에 보시면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와,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와, 여기다 테이블 하나 놓고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수영장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물놀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둘러보니까 이 건물에서 이런 테라스를 가진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테라스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너무 좋은데요? 와, 그리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화장실이 총 2개예요. 괜찮죠? 가족들이 많으면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화장실이 2개 있는 게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안방 크기도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전용 14평이긴 한데 아마 발코니 확장 때문에 실 면적은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라스까지 괜찮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거는 애들 방인가 보다. 애들 방. 벽체도 애들이 좋아하는 약간 하늘색, 바다색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창도 있고 괜찮습니다. 애들 침대도 들어가고 책상도 들어가고 괜찮죠? 너무 예쁘고요.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방 2개가 아니라 방 3개짜리입니다.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죠.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여기 가보시면 세탁기나 아니면 건조기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나가면 테라스가 하나 더 있어요. 테라스가. 우와. 근데 이 테라스가 작지가 않아요. 가보시면 깊이 있습니다. 깊이. 그래서 안방이 테라스, 역의 테라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집이 정말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고,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우리 회원님 모시고 그동안의 경매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얼마에 낙찰 받으셨고 또 얼마에 매도하셨는지 비용까지 제외해서 실제로 순수익은 얼마나 남았는지 세세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누구신지 많이 궁금해 하셨죠? 우리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주인공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실에서만 보다가 또 회원님이 이렇게 직접 낙찰받으신 이 물건에서 보니까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그쵸? 저만 반갑나요? 먼저 우리 회원님이 받으신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원님이 받으신 거는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토지 7.8평 그리고 건물 면적 14평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감정가는 3억 200만 원이었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 2억 1,14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네, 9분이 입찰하셨는데 우리 회원님께서 그 중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와,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권리사항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계약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하고 임차권 설정을 하고 이사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어서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10번이나 유찰되는 동안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았는데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나왔죠. 그래서 한 번 유찰되고 회원님이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2억 4,301만 원입니다. 네, 2억 4,300에서 만 원을 더 쓰셔가지고 2억 4,301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회원님이 얼마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각종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취득세 비용들, 뭐 이자들 있을 텐데 이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회원님의 해당 물건을 2억 4,301만 원에 낙찰 받았고 얼마에 매도하셨죠? 2억 7천에. 네, 2억 7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회원님 이 물건이 2억 7천에 매도를 하시긴 했는데 주변 나와 있는 빌라들을 보면 2억 8천짜리도 있고 뭐 3억짜리도 있고 한데 우리 회원님의 이 물건 상태 컨디션이 주변에 있는 매물들보다 훨씬 괜찮아요. 더 받으실 수도 있는데 회원님이 첫 낙찰이시기도 하고 빠르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려고 2억 7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가 2억 7천에 매도를 했고 2억 4,301만 원에 매도를 하셨으니까요. 시세 차익은 2,699만 원이세요. 네, 이 모든 수익이 우리 거라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 뭐 취득세도 나가고 대출 이자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도 나가잖아요. 대출 받으셨으니까 법무사비도 나가는데 합쳐서 한 360만 원 정도 좀 나갔고요. 그리고 혹시 수리한 게 좀 있나요? 문하고 문하고 하수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죠? 20만 원. 여러분 수리 비용이 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용이 또 나갔나요? 미납 관리. 미납 관리비가 있었구나. 어느 정도 됐었죠? 합치면 80만 원 정도. 네, 합쳐서 8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뭐 명도비 혹시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명도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쵸?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요. 대출 얼마에 받으셨죠? 1억 8,100만 원. 1억 8,100만 원에 받으셨고 그리고 혹시 이율이 어떻게 될까요? 3.8%. 3.8% 너무 잘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11월만 하더라도요. 이율이 거의 6.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3%나 떨어진 3.8%에 받으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5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가죠. 3월 11일 날 대출을 실행시키셨고 그리고 5월 10일 정도에 잔금 납부를 하시죠. 한 2달 정도 이자가 나가요. 합치면 한 11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왔죠? 1.2%. 1.2%. 이게 우리가 단기 매도하기 때문에 상환을 좀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수수료가 나옵니다. 1.2%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죠? 200만 원까지 빼면 총 비용은 878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세 차익이 2,699만 원이었으니까요. 878만 원을 빼면 1,821만 원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양도를 하니까 양도세도 내야 됩니다. 참 세금 떼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2주 만에 매도를 하니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개인으로 매도하게 되면 77%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 기간이 한 15% 정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 15%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면 한 2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얼마죠? 아까 1,821만 원에서 양도세를 빼면 한 1,600만 원 정도 남으실 것 같아요. 잔금 납부하고 2주 만에 1,60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괜찮으세요? 네, 좋은. 부족한가요? 네, 2주 만에 1,600만 원을 버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게 1,600만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한 달 월급보단 좀 많죠? 엄청 많죠. 2주 만에 1,600만 원을 버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이 물건을 어떻게 고르셨는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건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어떻게 고르게 되셨는지 한 번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동네에서 가깝고 네.
여기 앞에 시장을 몇 번 오다가 시장도 있고. 이쪽에 경매지에서 보고 시장 근처 이런 빌라가 있나 하고 찾아보는데 여기서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조사해봤구나. 네. 이 빌라가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1층에 어. 그 커피집 있는 커피숍도 거, 있고. 다른 주변의 빌라 비해서 준신축급에 가깝고 준신축에 가깝고. 2층에 학원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은 괜찮겠다 음. 생각하고 앞에 이렇게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오. 그래서 이제 구석에 있지 않고 이렇게 탁 보이는 곳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방에 3개인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새 거여서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물어보게 된. 맞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사실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빌라의 포인트들을 잡아드렸잖아요. 그거를 잘 메모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시장 근처에 오시면서 딱 맞는 물건을 보시고 그 포인트들이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물건을 딱 고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회원님께서 경매를 배우신 게 저희 더 낙찰TV가 처음은 아니셨어요. 기존 학원에서 이미 좀 배우시긴 하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낙찰을 안 받으시고 저희 더 낙찰TV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낙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기쁜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님이 너무 조용하시고 좀 수줍음이 좀 많으신 편이죠. 그러셔가지고 어떡할까. 왜냐하면 경매는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 임차인도 만나봐야 되고 또 주민들이랑 탐문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막 고민했는데 근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하시는 과정이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드셨어요? 네, 처음엔 경매라고 말 안 하고 집을 네. 보러 왔다고 그래서 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는 이제 솔직하게 경매 때문에 왔는데 이거 어느 정도 나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동 대표님한테 여기 전화번호에서 물어보니까 네. 지금 이 집은 비어있다고 비어있다. 네. 주셔갖고 그러면 명도라는 걸 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해봐야겠다. 맞아요. 현장에 와서 조사를 너무 꼼꼼히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묻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빌라는 현장 임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또 오셔가지고 주민분들이랑 얘기도 하시고 또 이 집이 빈집이라는 것까지 또 알아내신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지금 직장을 좀 다니고 계시죠? 네. 네. 근데 하시는 일이 뭐 이런 부동산 투자나 뭐 관련된 일은 전혀 아니시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자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쵸? 둘이요? 우리 회원님께서 이 부동산이나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시고요. 또 우리 아이가 둘이나 있는 또 평범한 어머니이시자 평범한 워킹맘이세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2주 만에 1,600만 원이나 버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죠? 네. 그러면요, 회원님, 어떻게 저희 더 낙찰 TV에서 다시 경매를 시작하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저희가 여기 서울에 네. 연세를 살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학교를 다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뭐 빌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 조금 배웠던 게 있어서 다시금 조금 근데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또 안 하고 있다가 해봐야겠다. 저희 있는데도 개발에 대해서 언젠간 나가야 돼요. 그러시구나. 네.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해서 이제 다시 등록하고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는 왔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또 저희 더 낙찰 TV를 선택하셔가지고 또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랑 상담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남편분이 경매하는 거를 굉장히 좀 반대한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도 아직도 반대하세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주변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딱히 그쵸. 긍정적이게 보지는 않아요. 맞아요. 경매가 좀 그래요. 사실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가장 반대를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가족분이세요. 가족분인데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낙찰받고 수익 내고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드리면 또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제 남편분이 경매하시는 일을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가족분들 응원 받으시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낙찰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매도도 매도지만 이게 굉장히 빨리 명도가 끝났습니다. 그쵸?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이분이 돈을 받고 나가신 거죠. 그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받고 나가셨죠. 예.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여기? 거기 보증보증 네. 잔금하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이제 거기서 번호 알려줘서.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인데 잔금 납부하고 영수증을 줬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명도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쵸? 할 게 없었어요. 그쵸? 안에 아무도 점유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명도까지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매도도 굉장히 빨리 됐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청소하고 네. 그냥 바로 얘기했더니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바로. 집이 비어있다고 얘기하고 비밀번호 얘기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인가 이렇게 보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오셨나 봐요. 저는 나가 있어서 몰랐는데 몇 그러셨구나. 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왔는데 조금 깎으라 그래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내려서 했는데 5월 10일이라고 했는데 4월 말쯤이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때 바로 되겠네요. 오겠다고 하셨어요. 예. 회원님께서 워낙 또 좋은 물건을 받으셔가지고 매도도 꽤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에서 가깝고 역에서 가깝고 방도 3개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또 방에 굉장히 큰 테라스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빌라고 또 이게 또 준신축이었잖아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이런 깨끗한 빌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신축 빌라가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요즘 신축 빌라를 잘 안 지어요. 그런데 회원님 빌라는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크고 넓고 그래서 이 일대에서 회원님 빌라가 짱이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매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원님 이제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도하시고 또 두 번째 낙찰 받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더 낙찰TV는요, 사실 정규 과정은 끝나셨어요. 그렇죠? 수업이 끝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업을 또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 멘토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낙찰 받을 때마다 언제나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때마다 회원님 자금 상황도 달라지고 또 뭐 주택수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도 바뀔 수 있으니까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하면서 물건도 골라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상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더 낙찰TV 구독자님들이 우리 회원님 상황을 보고 많이 용기를 내실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듣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게 수업을 듣는 거하고 내가 조사하고 법원에 가고 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고, 너무 잘 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더 낙찰TV 회원님 낙찰 받으신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 용기가 좀 나시나요? 우리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실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해낼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용기를 내신 다음에 물건도 찾으시고 또 시세 조사도 하시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이 이렇게 낙찰 받으신 사례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